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긴장감이 엄습했던 3일 밤과 4일 새벽. 이 위험천만한 현장에는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시민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 계엄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불법 계엄에 동참하면 계엄 조건이 안 되는 불법 계엄입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움직이지 마. 누군가는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다, 누군가는 뒤늦은 귀가를 하다, 또 누군가는 시험 공부를 하다 여의도로 달려왔다 했습니다.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즉시 핸드폰을 들고 모두 다 이곳으로.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육군에 있는 군인들과 소통한 결과 비상 소집령을 해제하지 않고 여전히 비상 대기 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내일 아침 시민들이 출근할 때까지 이곳 의회를 지켜야 합니다. 의회를 지켜냅시다.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내란범을 잡읍시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고 우리 사회엔 여전히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 말입니다. 그중 하나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가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 장소인 국회 본관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저도 특 뽑았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 예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 할 사안.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긴급이총 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로 출발. 이럴 때 의원이 위치해야 할 장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 넘어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의장 지시로 경비국장이 열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당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예결위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예결위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 대표님과 소통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하시네요.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추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 넘어가요.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이상희, 김도읍, 나경원, 정동만, 박준태 당사로 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리해 주세요.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본회의장입니다. 예결이 아니에요. 중앙당사입니다. 대표님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시고 여기서 모여달라고 하십니다. 추 원내대표는 1시간 사이에 의총 장소를 4번이나 수정 공지한 건데요.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의 전화를 받았고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매우 가까운 광화문 이마빌딩 이발소에서 저녁 시간 이발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옛날 경제부총리 하시면서 보통 다니셨기 때문에 뭐한 몇 년? 한 3년? 2년 됐나요? 4년 됐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게 오시고 가시고 했는데 그날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몇 시쯤 오셨어요?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오실 것 같아요. 원래 예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약하실 때도 있고 그냥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실 때도 있고 또 그날 뭐 아니면은 그냥 오실 때도 있고. 그날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날은 그 예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바로 오셨어요. 그날 갑자기? 네, 바로 오셨어요. 그날 끝나고 혹시 어디 간다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뭐 보고할 일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뭔데 저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날은 예고 없이 왔어요. 네, 그냥 오셔서 멀쩡히 갔어요. 네,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언제 같이 모이니까 좀 늦게라도 해달라고. 퇴근을 하려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드렸죠. 왜냐? 박준태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날 저녁 기자들과 여의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저희가 뭡니까? 추 원내대표와 함께 먹는 기자가 누구인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는 묻는 유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전화 연락 여러 번 드렸었는데 12월 3일 날 기자 만나셨다고 누구 만나셨어요? 어디서? 일단은 좀 말씀해 주세요. 못하겠는데. 왜요? 왜 못하세요? 오늘 이 행사입니다. 왜? 끝나고 해주세요. 아니 알리바이를 증명하시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증명 안 하셔도 돼요? 네, 거기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아세요? 가져가세요. 아니 가져가세요. 의원님, 12월 3일 날 어디 계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취재하세요. 네, 취재하는 거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하세요. 당당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해를 또 의혹을 풀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그때 식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식당에서 어떤 기자들과 식사하셨는지 공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이발하시고 나서
이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계속 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청에 모이지 못하도록 막지 마세요. 국회 본청에 모이지 못하게 하셨던 건지 제대로 좀 해명을 해주십시오. 최 의원님, 저 권지영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뵀었던 12월 3일에 동선 파악되셨습니까? 12월 3일 대통령 만나셨나요? 안가 가셨습니까?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이발하신 후에 혹시 안가 가신 겁니까? 결론이잖아요, 추 의원님.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날 동선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의 동선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며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깃발과 야광봉이 넘쳐나는 여의도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득 찼지만 결과는 투표 불성립.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정 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투표 구참하셨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투표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투표 불참하셨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투표 안 하셨는데. 그만. 입장 없으십니까? 하지 마세요. 부끄럽진 않으세요? 입장 전혀 없으세요? 민주주의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없으세요? 아무도 생각 없으십니까? 내란공주 위원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공주 위원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있는 사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자라는 사람이 내란에 부역하고 내란 세력들을 수호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당신들의 권자가 어느 때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배신한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들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며칠째 계속 이 계엄 때문에 놀란 마음을 잠재우기도 전에 계속해서 국회를 지키러 나와야 한다는 어떤 국민들의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시대를 잊지 말고 제발 후손들을 생각하세요. 이날 시민들, 특히 청년들은 밤을 잊은 채 국회 주변을 돌며 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자 서로를 격려했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은 그때는 좀 깨끗한 환경에서 시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시위를 하는데 좀 더러운 거리 보고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시위를 하고, 시위하고 나서 이렇게 더러운데 시위 또 하면 문제 생긴다, 그런 소리 좀 듣기 싫어서요. 그 쓰레기 봉투를 직접 챙겨오신 거예요? 네. 아, 집에서? 네. 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계속 하면 돼요. 될 때까지.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4일 결국 1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던 국민의힘. 어떤 장이 주로 나오고 있나요? 표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변동이 돼가지고 방문이 바뀔 필요도 좀 보이시나요? 좀 지켜봐주세요. 나중에 또 백도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 시민들이 밖에서 굉장히 크게 열망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할 일인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가결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표결에는 참여하실 건가요? 장고 끝에 국민의힘이 내린 당론은 부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음도 확인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기 연루가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지켜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탄핵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추경호 원내대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안에 있나 보군요. 대부분의 맞는 그런 내용이 맞고요. 일단은 어떠한 것도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우리 원내대표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민주당의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심보다는 민주당과의 정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몰고 가는 국민의힘. 당론을 계속해서 부결로 정할 경우에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질문에는 째려봄으로 응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누굴 보고 있던 걸까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기각. 그러나 그간 국민의힘이 자신했던 억지 주장들이 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국외 탄핵소추 의결정 족수는 200명이라고 우겨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의결정 족수는 151명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 궤변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각하와 기각 의견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하이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러한 줄 탄핵과 줄 기각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 그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또한 이 모든 국정 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신하셨던 의결 정족수 부분이라든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부분들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의결 정족수 문제는 헌법 해설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해석한다고 한다면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시험의 결과를 채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기 행각이라고 저는 말씀 그동안 드려왔는데,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데 200명 의결 종족수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그 국민의힘에서 자신하시던 그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그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부분 하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헌이다라고 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그런 억지를 좀 부리시면서 국민을 좀 억지가 아니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법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가 아니라고. 억지가 아니라고요? 국민의힘은 둘로 갈라진 극우의 신규 집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내란 옹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엄을 부추겼다고 의심되는 전광훈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던 윤상현 의원. 윤석열 탄핵 후에도 전광훈을 찾았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함께 부안해동하던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열린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유탐사의 질문에 급발진하는 윤석열의 변호인들.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요. 변호인들이 네? 누구시죠? 유탐사 권지연 기자입니다. 일단 재판 보세요. 네.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 재판 보시라고요. 변호인들이 그렇게 지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재판 보시라고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우박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씨가 거짓말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재판 지켜보시라고요. 이미 말을 맞추신 겁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시러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때려보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요원으로, 계엄령은 계몽령으로 둔갑시켰고 모든 건 야당 탓, 피해를 본 국민이 없다는 등 코미디 같은 거짓말들을 잔뜩 준비해 왔으니 발작 버튼이 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술 더 떠 비상입법기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변호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서시나요? 네? 대통령 서세요? 여기 서시냐고요? 네. 그걸 안 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성공해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요? 네, 김용원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 강제 구인돼서 한 말씀.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출석하는 이후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폭동의 책임감 느끼십니까?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그거 무슨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거 저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의지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좀 밝히시죠? 비상계엄 관련 문제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실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행동 때문에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혹시 안 느끼실까요?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아니 비상입법기구를 모르십니까? 비상입법기구 뭐예요? 이번에 계속 전두환 때처럼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증명도 내지 않은 사실 가지고 그렇게 잠시만요. 밀고 들어오지 마세요, 뒤에 분들. 신박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합법을 가장에 탈옥시켰다 비판받는 지기현 판사와 내부의 비판에도 귀를 막고 즉시 한국권마저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청원을 돌렸던 검찰 동우회 한상대 회장, 윤석열 김건희만의 사설 경호처로 전락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장. 경호 1순위가 김건희 씨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맞습니까? 구의원이 김건희입니까? 경호처가 내란숙의 사설 경호 집단입니까? 그렇게 전락했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구 생일 잔치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 경호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설 경호부대처럼 활용한 거 그거 떳떳하십니까? 친구 생일 잔치에 그렇게 동원해도 되는 겁니까? 생일 파티에 네. 전황 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 한일이 개인적인 주신 영달을 대통령이라고 노래까지 지으셨잖아요. 함께 갔습니다. 누가 함께 갔습니까? 그거 혹시 김건희 씨 같이 아이디어 낸 겁니까? 남편 생일 잔치 그렇게 해주라고? 기와폰으로 김건희 씨와 어떤 대화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십니까? 내란 수계로부터 지시받은 거 있으십니까?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기와폰을 통해서 김건희 씨랑 어떤 대화 나누십니까? 아픕니다. 이들에게 공직이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란 옹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책임을 여전히 민주당에게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계엄을 정면으로 비판한 김상욱 의원을 축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승리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책까지 펴냈던 윤석열.
탄핵 이후 관저에서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전광훈 일당들. 여전히 선전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동상이몽이지만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반민주 내란 적폐 세력. 그런데 내란은 끝났다며 국민의힘의 연정을 제안한 세밀의 민주당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내란은 종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끊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대통령 선거도 시작될 수가 없었겠죠. 내란 중인데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대화 상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화 상대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저 헌법상에 있는 정당인데. 민주주의.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갖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을 인권의 소중함을 기본 전체로 합니다. 유난히 길고 어둡던 겨울밤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중심에는 평범하지만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커피나 따뜻한 차로라도 후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다들 거기 오래 서 계시면 힘들잖아요.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향 일산에서 왔어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나 집에 있는 저를 끌어내게 한 윤석열 정부, 이 추운 날씨에 저를 바깥으로 끌어낸 이 정부를 저는 용서할 수 없고, 오전 중에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솔직히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후에 이 집회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체포를 못 해갖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네, 예정은 1박 2일 작정. 방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모두 작정하고 왔어요. 나와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결코 원인부터가 아닙니까?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아니 밤샜어요 혹시 여기서? 네. 저는 하루인데 이분은 금요일부터, 옆에 분은 금요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쭉 세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어서 다 같이. 청주요. 청주? 네. 원래 감기가 있었어가지고 이번 주에 안 오려고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해가 지면 2030 응원봉을 든 동지들이 올 거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기차표 예매해가지고 올라왔어요. 혹시 이제 뭔가 아이돌 응원하러 가거나 좋아하는 아이돌 보러 갈 때 꼭 들고 나오는 건데, 뭔가 제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걸 들고 나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고 나오게 되었어요. 이 시위가 평화 시위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인형을 들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외계인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원해요. 정작 계엄 당일날 수원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말로 이 계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예전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처음으로 농민분이 희생당하신 것처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과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통역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통역이 비지 않도록 노력해보자라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정의는 이기게 돼 있죠. 따뜻한 차 한잔 드시고 별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힘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를 갔다가 이제 남태령에서 지금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봐가지고 아침에 이제 몸 좀 씻고 난 다음에 바로 달려왔어요. 이 라이브를 계속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건 어디서 모아진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시민분들께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계속 밤새서 보고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과의 함께한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 있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정당당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러 왔다. 우리는 당당한 권리를, 민주주의를,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늘의 소년이 그 시절의 소년과 함께하고 있다. 소년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